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인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만 떠받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은 파란불 들어와 있지만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오늘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빨간불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 뜨겁게 만들어줄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의 신성장 동력, 친환경.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태양광 사업 고난의 행군 넘기면 매수 타이밍. 자, 이렇게 두 개의 힌트 드렸습니다. 석유화학, 또 태양광,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들으면 좀 생각이 나는 어떤 종목이 있긴 한데요. 자, 그런데 종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종목의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도와드리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요. 우선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비기 검색하시면요. 저희 실시간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역시나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법들 나는 좀 어렵다 하시면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아니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식비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번호로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백사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노란톡과 문자를 통해서 이뤄지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또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도 함께해 주세요.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는 저희가 백사부와 함께하죠. 백사부 다시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백종국 사부님, 어제는 저희가 김사부와 함께했어요. 혹시 네네. 김사부님 방송도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뭔가 다른 나는 이게 더 장점이 있다라고 해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김사부님께서는 역동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기업 설명해 주실 때도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부분이나 숫자 같은 걸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러한 숫자가 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우리가 역동적으로 볼 수 있는 김사부, 그리고 나는 더 수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다 하는 우리 백사부의 자기 PR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부들의 주식 비기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백사부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백종국 사부의 주식 빅이 들어볼 텐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내 종목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방송이 끝난 후에 이 노란톡에서 오늘 사부님 픽 공략주 공개는 물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거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식 빅이 좀 확인을 해보기 전에 시장 상황 크게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좀 주춤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시즌으로 계속 돌입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금리나 여러 가지 이슈들에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사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은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코로나가 확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됐을 때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시장은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서 기대만큼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이 생겼을 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저번에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걱정할 만큼 빠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백사부와 함께하면서 좀 든든하게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빅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제 1장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공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기업은 에너지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총 4가지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사업 모두 사업 전망이 매우 좋고 기대가 많은 사업들이어서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좋은 포인트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사업은 바로 케미칼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엔 1965년에 설립된 이후 국내 최초로 PVC, 그러니까 폴리염화비늘을 생산을 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LDPE, 그리고 염소, 그리고 가성소다 같은 각종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력이 되는 것은 당연히 국내 최초로 생산을 한 PVC입니다. 앵커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PVC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정확히 어떤 거죠? 일상생활에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사진으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사진으로 보시면 앵커님 혹시 이게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전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선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전선이 바로 PV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플라스틱을 조금 더 유연하게 탄력성을 높인 게 바로 PV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전선 같은 곳에서 PVC가 사용이 되고요. 파이프 같은 곳에도 사용이 되는 만큼 상당히 쓰임새가 많은 제품이 바로 PV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케미칼 사업을 하는 게 이 첫 번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케미칼 사업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와 건설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와 건설 호조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서만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케미칼 사업은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올해에도 내년에도 고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케미칼 사업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케미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VC가 그 이슈에 벗어나 있기 때문인데요. PVC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나라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러한 악재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우리나라 케미칼 업체들과 분명히 좋은 포인트가 존재하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회사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바로 글로벌 태양 토탈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태양광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제한 목표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높였습니다. 공격적으로 상향을 하면서 당연히 주가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가져갔습니다. 맞아요. 그때 좀 기대가 됐었는데 되게 잠잠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횡보하는 종목들도 있고 오히려 하락을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태양광 산업, 그러니까 친환경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이자 부담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횡보를 하고 조금의 조정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자면 정책에 좀 지연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활발하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지연 때문에 현재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로 보자면 대규모의 정책 발표가 조금 부재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네.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의 친환경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랬었죠.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글로벌로 봤을 때는 대형 이벤트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재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해결되고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금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친환경과 관련된 펀드 조성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친환경은 분명히 국가에서 미뤄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 조달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의 금리보다 싸게 조달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의 지연이나 글로벌 정책의 부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7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회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7월 달에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과 관련된 업체에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에서 분명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 회사가 태양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앵커님은 이 회사가 어떤 걸 할지 한번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태양광도 굉장히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업체인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발전소를 만드는데 그 발전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발전소만 만들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발전소의 운영까지 하게 되고요. 발전소가 운영을 한다는 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것인데요.
전기를 팔 수 있는 전력 리테일까지 모두 다 토탈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모두 다 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업을 관여할 정도로 태양광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글로벌 마켓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충분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주거용 모듈에서 9분기 연속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뿐만이 아니고 산업용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용 모듈에서도 4분기 연속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 기업인 LG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 점유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광 모듈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절대 강자라고 저희가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러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실적을 가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 전 좀 불안한데요, 그러면? 일단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기업의 1분기 태양광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면 여기 실적 지금 대단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성장을 가질 것이라고 올해 정말 큰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도 모두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실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자면 적자가 났습니다. 태양광 사업에서는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장성이 그렇게 좋다면서 어떻게 적자가 난 거야라고 의문이 드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에 대한 답은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웨이퍼 가격 차트입니다. 웨이퍼는 태양광의 원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자면 1, 2월 달에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된 건데요. 3월부터는 웨이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2분기부터는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원재료 가격만 하락을 했냐? 아닙니다. 매출 부분에서도 2분기에 분명히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분명히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분명히 2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실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태양광 사업 자체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 종목 자체도 계속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놀랐잖아요. 실적이 막 나쁘다는 줄 알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 실적도 앞으로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차트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 좋았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미래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따져본다면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가 되는 게 바로 태양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사업은 첨단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기능 경량복합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태양광 소재도 당연히 만들고 있고요.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고기능성 필름,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미래의 성장성을 더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세 번째 사업도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차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차인데요. 그렇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배터리 하우징을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태양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기차 확장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친환경 산업의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업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조금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프리미엄의 경쟁력을 둔 백화점입니다. 아마 이름만 얘기를 하면 모두 다 아실 백화점일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성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당연히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유통 관련 주식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코로나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소비는 당연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통 서비스, 이 백화점 부분에서의 매출 성장도 분명히 눈에 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출 비중을 보자면 케미칼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매출의 성장성을 보자면 이 회사에 분명히 성장성을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통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네 가지 사업을 모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가지 사업 모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네 가지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종목 여러분들의 계좌에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제 1장 들어봤습니다. 저는 석유화학 또 태양광 이 이야기만 듣고 어떤 종목이 머리에 떠올랐었다가 마지막에 유통붐을 듣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노란톡 이용해서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오셔야 되겠죠.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저희 화면 하단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 1장을 통해서 이 종목이 현재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또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집안 상태, 곡간 상태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제 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제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1장을 통해서 성장성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안정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실적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 때 태양광 부분에서는 분명히 적자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업체에는 케미칼과 태양광 업체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업체인데요. 그렇다면 1분기 전체 실적을 봤을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글쎄요, 1분기 실적이 그러면 좀 안 좋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따지고 본다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일단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좋은 결과를 예측을 했지만 아닙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9%의 상승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2.3%의 성장을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00%나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태양광 부분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 게 이 기업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반전의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앵커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케미칼과 태양광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광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케미칼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성적을 낸 겁니다. 1분기에 이렇게 좋았던 실적을 냈던 이유는 바로 케미칼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이미 웨이퍼 가격이 하향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2분기부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분기에 얼마나 성장을 할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증권사에서도 상당히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한번 보자면 1조 2,2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89%의 성장을 가져가는 건데요. 이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시총이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89%나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트상으로는 현재 횡보하고 조금의 조정을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상당히 좋은 현금 흐름표를 보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 활동으로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활동으로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 활동으로서는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고요. 현금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앵커님께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뿔마마가 나오는 현금 흐름표에서 뿔마마가 나오는 기업을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저 복습 제대로 해왔습니다. 우량 기업.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는 대표적인 우량 기업입니다. 하지만 1분기의 현금 흐름표를 보자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을 겁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당연히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투자 활동으로 또 돈이 들어왔고요. 재무 활동에는 급격하게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한번 보자니 1조 4,890억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온 게 눈에 띄는데요.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와 관련된 공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공시라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유상증자인데요. 3월에 납입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의 규모를 한번 보면 1조 3,46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사용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설자금 운영에 6,356억, 그리고 운영자금에 3,000억, 그리고 타 법인 증권 취득에 4,104억 원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태양광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태양광 사업뿐만이 아니고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쪽에 강하게 투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엄청난 유상 증자를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큰 이슈였고 무난하게 잘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공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성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면 굳이 찾는다면 부채 비율이 조금 높고 유보율이 조금 낮다라는 부분이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분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2018년, 2019년에는 170%까지 높게 올라와 있다가 2021년에는 119%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100% 정도면 괜찮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유보율이 689%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 쪽에서는 상당히 안정성을 높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한 번 더 포인트를 볼 게 제가 앞서서 이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성장을 하는 것도 재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ROE 같은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1분기에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에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는 분명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 전체적인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PER은 11.3배, PBR은 1.2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상당히, 내후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주가가 상승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횡보 구간과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가 만들어진 건데요. 분명히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밸류까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로 지금 이 기업의 현재 상태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 부문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이런 좀 부진했던 부분을 좀 메꿔주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유상증자도 보통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을 때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앞으로의 투자로 연결된다라는 점, 이 기업엔 상당히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좀 안심하고 이 종목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2장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 이 종목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뭐 종목명들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같이 이렇게 또 맞춰보는 재미가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3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성장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주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현재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는 건 최근에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스권 돌파의 이유는 당연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태양광,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태양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장기간의 박스권을 현재 돌파를 했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1분기에서는 분명히 태양광에선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봉상 조정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봉상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60주봉에서 현재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자리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60주봉에서 살짝 밀리더라도 현재 박스권 상단 라인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현재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저는 241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241선에서 현재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지 구간에 있고 일봉상으로도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반등 타이밍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상으로도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이 박스권의 횡보에서 분명히 박스권 상단만 돌파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큰 추세 상승 그리고 주가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슈가 있죠.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하반기 실적을 기대를 해본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하반기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에서도 분명히 반등 구간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점을 한번 길게 연결을 해서 추세 라인을 한번 설정을 해본다면 추세 라인과 지금의 가격대는 정확하게 맞닿아져 있습니다. 241선이라는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주봉상으로도 지금은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 기술적으로도 상승 탄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지지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큰 폭의 추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는 물론이고 사상 최고가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지하고 반등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지루한 움직임 보여주다가 이제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매수 타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우리 백사부의 주식 비기 살펴봤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저는 잠시 후에 백사부와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주식 비기 포인트와 또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노란톡 또는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은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문자가 편하시다 하시면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계속해서 이야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송 전부터도 굉장히 많은 분들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종목이 조금 더 쉬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들 나누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추측하고 있는 그 종목이 맞을지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일단 종목 상담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는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이라는 닉네임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대동을 11,5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자, 대동,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분명히 2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26.4% 그리고 영업이익이 60.7%나 상승을 했는데요. 분명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한번 보인 모습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부터 지루한 좀 박스권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아마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121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말씀하기 전에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121선이 무너지는 10,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10,000원 구간 깨지는지 꼭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캔들 계속해서 상승, 최근에 상승을 보이면서 21선, 61선을 돌파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1선, 6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상향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매수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지금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생긴 게 전고점 부근입니다. 13,000원 라인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움직임 보고 13,000원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는 종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대동 확인해 봤습니다. 대동 지금 현재는 11,4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손절가부터 잡아주셨어요. 10,000원 선에서 이 10,000원이 좀 무너지면 그때는 주저없이 손절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동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역시나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복덩이네요. 복덩이. 네, 휴마시스를 25,55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지금 휴마시스가 29,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계속 하락인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걱정 좀 크시겠는데 자, 빠르게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중요한 지지라인은 21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지라인만 버티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중은 10%이긴 하지만 일단 매수를 하실 때는 분할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적어도 5% 정도 이상은 매수를 한 번에 하시는 거는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제가 손절 라인을 조금 짧게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라인은 21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7,500원, 15,000원 라인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조금 야박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19,500원으로 제가 손절 라인 일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1선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 5일선과 11선도 하향으로 돌파를 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하시면서 손절 라인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매수가보다는 좀 낮지만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명 25,000원이 오면 500원만 더 하면서 매수가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5,000원이 오시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휴마시스 체크해 봤습니다. 좀 걱정 크실 것 같은데 휴마시스 일단 손절가는 굉장히 좀 좁게 잡아주셨어요. 19,500원 손절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25,000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큰 수익 내고 싶지만 이 손실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죠. 25,000원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트뿅뿅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다나와 32,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다나와도 지금 현재 수익권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죠. 그래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올라올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고 기다리시면 수익권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기술적으로 매우 좋은 자리에 와 있는데요. 61선을 5일선과 11선, 21선이 상향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도 매수 자리가 현재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121선의 지지 라인, 121선의 저항 라인인 32,000원 라인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 상승세를 본다면 충분히 32,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한 35,000원까지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월 달과 3월 달에 상당한 거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매물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5,000원 부분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 저점 수준인데요. 사실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현재 지지할 구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28,000원에서는 손절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다나와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부님이 종목을 좀 진단해 주시는 와중에 하트뿅뿅님이
내 종목이다라고 지금 노란톡에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 걱정하셨던 올라올 수 있나요?라는 부분은 좀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5,0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노란톡입니다. 고고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웅진 3,250원에 1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고님 빠르게 도와드릴까요? 웅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추세선을 좀 그어 드릴 텐데요. 이미 6월 말에 이미 추세는 좀 꺾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현재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 121선 라인에서 현재 지지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만 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반등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250원 매수가랑 거의 똑같은데요. 이 부근 라인에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3,25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3,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지지 라인, 지금 가격대가 121선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가격 기준으로 2,370원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손절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21선 라인 위로 올라와서 오늘 종가가 마감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온 만큼 조금 홀딩해서 3,000원 부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웅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웅진 3,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매수가보단 낮긴 하지만 미련 없이 좀 정리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돈벼락 님이 보내주셨어요. 닉네임, 저도 이 닉네임 쓰고 싶네요. 자, 하이트 진로 들고 계신데요. 38,300원에 비중이 15%입니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를 상향으로 꺾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시세로 보자면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61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36,000원과 37,000원대가 이 구간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무난하게 뚫어낸다면 전고점이 4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구간이 오게 되면 노란톡박에 한번 다시 문의 주시면 전문가님이 아마 상담을 주실 텐데요. 저는 지금의 추세라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이 한 34,000원 부분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31,0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 34,000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4만 원에 꼭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벼락 님이 지금 상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굉장히 환호를 주셨어요. 내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자, 일단은 목표가 4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4,000원이 밀리게 되면 31,000원까지도 또 더 밀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34,0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돈벼락 님의 하이트 진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528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나노엔텍 9,870원에 13%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나노엔텍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1선을 좀 지켜주고 끝나는 모습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캔들상으로 21선은 살짝 깨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후장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반등 여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21선 위에서
캔들 끝나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월 달에 거래가 됐던 11,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8,000원 부분 라인의 장기 이평선은 121선 라인 지지대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여부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7,000원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8,000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엔텍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얘기해 주셨는데요. 손절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노엔텍까지 저희의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담 받길 원하신다면요.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에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앞서서 얘기했던 사부님픽 공략주 드디어 공개할 거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아쉽게도 헤어질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부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자, 사부님 오늘도 주식 빅이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요약 정리 아니겠습니까? 네.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분명히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을 한번 보자면 최근 시장에 분명히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유는 저는 분명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그런 기대감에 맞는 종목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 타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수익을 내고 싶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주식 빅이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